안녕하십니까, 닥터 개고생 이성건입니다. 자, 마케팅 세 번째 얘기하죠. 홈페이지입니다. 사실 홈페이지를 첫 번째로 언급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고요. 홈페이지도 없는 병원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홈페이지를 일단 블로그, 유튜브 다음으로 뒀고요. 사실 홈페이지는 좀 대문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이제 대문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메뉴판이고, 병원 식당으로 치면 메뉴판이고, 처음에 제가 홈페이지 때문에 세 군데 업체를 컨택을 했거든요. 개원할 때 3천만 원 부르는 거예요. 99만 원 부르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선택을 했는데 금액 공개하기 좀 그렇지만 500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음 같아서는 3천만 원을 하고 싶었지만, 개원할 때 홈페이지에 3천만 원은 어떻게 써요. 근데 저희 이제 개원하고 3년 차 되는 시점에서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업체들마다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 저와 같이 일했던 마케팅 업체는 블로그만 하는 업체였거든요. 그랬더니 블로그만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케팅 업체가 바뀌었는데, 그 업체는 홈페이지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뭐 안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홈페이지를 바꾸게 됐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제가 홈페이지를 조금 비중을 그렇게 크게 두지는 않았어요. 제가 개원은 개고생이라는 책을 출간을 할 때, 그때는 제가 홈페이지를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 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홈페이지도 이거 제법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홈페이지가 중요한데, 홈페이지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홈페이지는 일단 기획, 디자인 중요하죠. 그래서 좀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99만 원짜리 홈페이지를 그건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딱 이렇게 틀이 짜여져 있어요. 틀이 딱 짜여져 있고 그냥 이름만 바꾸는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병원의 아이덴티티를 절대 내세울 수 없고요. 최근에는 트렌드가 동영상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홈페이지가 그냥 위치 알려주고 뭐 병원 소개해주고 의료진 안내해주고 진료 시간 안내해주는 그런 목적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홈페이지에 영상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버라이어티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의 차별화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 병원에서 강조하는 거가 팍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치질, 대장내시경 두 개의 컨텐츠가 팍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고, 물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거는 뭐 위치, 전화번호, 약도, 주차장, 의료진 소개, 병원의 시설, 병원의 후기,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지만, 여러분들이 마케팅 입장에서 보면 홈페이지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강조하는 그런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좀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강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홈페이지 역시나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안 됩니다. 업체랑 같이 코업을 하셔가지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들어가야죠. 어떤 걸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을 좀 부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영상도 좀 찍어가지고 병원 홍보하는 영상, 병원 자랑하는 영상, 원장님 소개하는 영상, 원장님 진료를 주로 하는 진료 역량에 대한 영상, 이런 기본적인 영상도 홈페이지에 같이 조금 들어가야 되겠고, 만약에 유튜브를 하신다면 당연히 홈페이지에서 유튜브로 연결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져야 된다. 블로그도 역시나 홈페이지에서 블로그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홈페이지에 있어야 되고요. 홈페이지는 사실 사람들이 들어오면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사실 몇 초 안 머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물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역시나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말씀드렸던 원장의 적극적인 그런 의견 반영,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 인사말도 업체가 적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인사말에서 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은 유추하거든요. 판단하시니까 인사말 정도는 여러분들 직접 적으시고, 또 좀 경력 이런 거 많이 보시거든요. 많이 좀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팝업창, 또 병원 소식, 진료 안내, 병원 소식이나 공지사항 이런 거는 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원장이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됩니다. PR은요 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홍보는 업체한테 맡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소스를 원장님이 주셔야 돼요. 나의 일상, 내가 참여했던 학회, 내가 발표했던 강의, 또 내가 참여했던 회의 이런 자료를 다 주셔야 돼요. 사실 그래야지 홈페이지가 좀 살아있거든요. 블로그나 카페는 굉장히 실시간으로 하루 한 달에도 몇 편씩 올라가기 때문에 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홈페이지는 좀 정체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체된 홈페이지에서 사람들은 병원에 대한 첫인상을 가지기 때문에 좀 홈페이지에서도 이거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소식이 올라오고 또 주기적으로 팝업창이 바뀌고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좀 코로나가 유행할 때는 코로나 얘기도 좀 하고 코로나 뭐 안내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하셔야 되고 좀 살아있는 느낌이 홈페이지도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작 비용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비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만나보니까 이 비싼 3천만 원짜리 홈페이지가 유난히 좋으냐?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뭐 말은 그렇게 해요. 뭐 고객들하고 실시간으로 뭐 코웍이 되고 대답이 되고 뭐 엄청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잘 안 쓰는 기능들이 좀 많다는 거죠. 저는 차 욕심이 없는데 차도 굉장히 기능이 많잖아요. 컴퓨터도 굉장히 기능이 많은 그런 다양한 옵션이 있는 거를 굳이 우리가 개인 의원에서 하는 원장님이 그걸 다 갖출 필요는 없다. 저 내시경도 합니다만 내시경 뭐 초음파 뭐 엄청 2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페이지 수, 영상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 수라고 그러는데 홈페이지에 이런 굉장히 카테고리가 많아서 어느 정도의 그 카테고리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페이지 수가 결정이 되고 그 페이지 수 한 장당 얼마씩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 많이 넣을 필요는 없다 홈페이지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다섯 번째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영상의 퀄리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검색이 잘 되게끔 편리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디자인이에요. 마케팅, 포장을 잘해야 돼요. 포장이 이쁘게 돼야 돼요.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을 때 영상이 나오고 또는 음악이 깔리고 또는 계속 어떤 유기적인 어떤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 홈페이지, 그런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섯 번째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관리. 홈페이지는 살아있어야 되고요. 공지사항이 정기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홈페이지 딱 들어갔는데 공지사항이 1년 전에 공지사항이에요. 그러면 그 홈페이지는 죽은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홈페이지 관리 안 하는구나. 그럼 병원도 관리 안 하겠구나. 관심이 없구나. 차라리 그런 홈페이지는 문 닫으셔야 돼요. 오히려 노출돼서 실망만 주는 첫인상이 나쁘게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좋은 홈페이지는 정기적으로 공지사항이 올라오고 정기적으로 팝업창이 바뀌면서 병원 소식 또는 공지사항 이런 것들이 좀 실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정말 일주일에 한 편씩이라도 업데이트가 되는 홈페이지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진료시간 바뀌었는데 홈페이지 진료시간 안 바뀌고 봉직의사 바뀌었는데 홈페이지 안 바뀌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의사가 1명, 2명 됐는데 계속 사진은 1명 사진만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주차가 바뀌었는데 옛날 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꼼꼼하십니다. 우리 소비자분들은 그런 거 다 찾아보시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서 내가 모르면 병원의 신뢰도가 또 추락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일곱 번째, 의료법에 위반되는 표현이나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온라인 마케팅의 그 의료 광고의 범위는 굉장히 조금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일단 버스 광고는 당연히 의료 광고 받아야 됩니다. 홈페이지에도 사실은 홈페이지도 의료법에 저촉되는 거를 적으면 안 됩니다. 뭐 과장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법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좀 위반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업체 선정을 할 때는 결국 포트폴리오 확인하시고요. 경험, 그리고 AH도 되게 중요해요. 제작 기간 뭐 한 달 만에 만들어 준다 놓고 한 달 만에 못 만드는 업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원하기 전에 원장님이 마케팅 업체를 선정해서 홈페이지를 의뢰했을 때 적어도 개원 전에는 홈페이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호언장담하고 뭐 개원 전에는 무조건 해주겠습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AS도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돈 달라 그러거든요. 이게 관리하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뭐 한 16만 5천 원씩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전에 그 계약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업체들이랑 얘기해야 되고요. 되게 이제 너무 싸면은 빚이 떡일 가능성이 많고, 우리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너무 단가가 낮으면 나중에 추가 공사비가 굉장히 눈덩이처럼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홈페이지 업체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야 되겠고, 결국 중요한 건 소통이 잘 되고 신뢰를 주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경험과 실력을 평가를 하셔야겠습니다. 홈페이지 역시나 중요하고요. 첫인상이고 대문이니까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너무 비싸게 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는 다시 추가로 비용을 좀 들여서 업그레이드 하면 되니까, 개원하시는 원장님이라면 너무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너무 홈페이지까지 너무 비싸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과마다 달라요. 뭐 피부 미용 하시거나 비보험 급여, 비보험 진료를 하는 병원은 조금 더 홈페이지에 대해서 좀 비용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닥터의 고생 이성근입니다. 고맙습니다.